내 인생을 바꾼 질문과 만나다.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관계없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최종 목표를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몇몇 사람이 지닌 문제는 어떠한 목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이다. 하지만 나처럼 무엇 하나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정하는 것조차 큰일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밖으로만 발산하던 에너지를 모아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 시작이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더 좋은 삶이란 뭘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을 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모든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했던 이 질문들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그리고 내가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아준 나침반이 되었다. 나만의 답 찾는 법.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하는데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다. 글쓰기 자체가 나와의 대화이기도 하고 글로 써보면 생각이 더 잘 정리되기 때문이다. 일기를 쓰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물론 책을 읽는다고 답이 금방 나오지는 않는다.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답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도 계속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걸 실행해보고 원하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첫 단계를 실행해봐야 다음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깊어질수록 나만이 할 수 있는 답도 찾을 수 있다. 인생의 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목표를 숫자로 정하기.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면 목표를 향해 곧바로 돌진할 수 있다. 쓸데없는 생각 없이 목표로 한 숫자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숫자로 목표를 정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 집착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톡서를 하기로 정한 후로는 1년에 365건 읽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한 후에는 일주일에 10건, 1년에 520건으로 목표치를 늘렸다. 계속 목표를 높이고 달성하면서 성취감과 희열을 느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닐 때도 369원칙을 세워서 실행했다. 일 하루에 3시간 이상 이 6곳의 중개소에 들려 3-9곳 이상의 물건을 본다. 이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부동산부터 돌았고 서서히 지역을 넓혀나갔다. 그렇게 3개월 동안 400채가 넘는 집을 봤다. 차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발품을 판 것이다. 막연히 책을 많이 읽겠다라거나 부동산 임장을 많이 다니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사람과 나처럼 숫자로 목표를 세운 사람 중에는 당연히 후자가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밖에 없다. 하루 목표 3가지. 큰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로 쪼개서 작은 단위의 목표로 세분화한다. 한 번에 10km를 뛰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100m만 뛰어보자. 다음엔 500m를 더 뛰어보자. 이렇게 작은 중간 목표들을 설정해 놓으면 마음가짐이 훨씬 가벼워진다. 나는 하루를 3등분해서 3가지 삶을 살고 있다. 1. 오전 6시에서 10시 사업가로서의 성장의 하루. 2. 오후 1시에서 6시 투자자로서의 도전의 하루. 3. 밤 9시에서 11시 크리에이터로서 확장의 하루. 하루를 3등분해서 루틴을 짜는 나처럼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하루를 나누어 목표를 짜면 효율과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업무 시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기는 힘들 테니 새벽, 근무 시간, 밤으로 나눌 수 있다. 하루를 나눈 만큼 하루의 목표도 3개로 설정한다. 목표는 일이 아닌 자기계발이나 취미에 관련된 것이라도 괜찮다.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나누기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투리 시간이라도 짜내야 한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30분이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동안 티끌과 같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목표의 가시화. 목표를 수치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 목표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나는 독서 목표와 부동산 임장 목표, 하루에 얼마만큼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겠다는 목표 등을 모두 수치화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표지에 붙여놓았다. 끊임없이 나를 일깨우고 푹 돋기 위해서다. 또한 목표 자산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 100억 원짜리 황금 지폐를 가지고 다녔다. 100억 원대의 자산을 이룬 지금은 1000억짜리 황금 지폐를 가지고 다닌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마음이 절실하더라도 막연한 목표와 바람만으로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 목표를 수치화하고 가시화하는 게 필요하다. 막상 움직이기 시작해도 지속하는 건 또 다른 고난이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루틴화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루틴. 일단 실행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야 한다. 톡서 메모 가시화 의식 반복 실행.
메모지를 붙여놓아도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는다. 습관화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일 때까지 반복하라. 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항상 이런 패턴을 반복했다. 습관화하고 싶은 내용을 글자로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계속 의식했다. 생각만큼 실천이 따르지 않는 행동은 자극을 주는 문구를 매일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붙여놓았다. 나를 가장 자극했던 문구는 천사부려 일행이다.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내가 할 일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체크했다. 매일의 루틴과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해냈다는 성취감, 나쁜 습관 하나를 바꿨다는 뿌듯함으로 조금씩 성공을 맛보았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 먼슬리 플랜. 나는 먼슬리 플래너에 매일의 삶을 빼곡히 기록했는데 이것을 라이프로그라고 부른다. 먼슬리 플래너에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적고 하루 한 번 내 컨디션을 확인한다. 2. 약속이 있으면 적는다. 3. 하루 일과를 짧게 적는다. 4. 독서를 했다면 책 제목도 적는다. 5.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일을 적는다. 하루 일과를 적는 칸에는 시간 순으로 하루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적는다. 이 기록만 봐도 내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보인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해 빨리 해결해야 할 일과 시간이 길게 필요한 일을 구분해서 적는다. 그리고 완료한 일에는 표시를 해둔다. 이처럼 모든 일상을 기록에 남기면 조금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칭찬도 하고 앞으로 할 일과 해보고 싶은 일을 떠올리며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이번 달과 저번 달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데일리 플랜. 매일의 구체적인 계획은 데일리 플래너에 작성한다. 매일 세우는 계획을 작은 도전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실행하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데일리 플래너에는 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하루의 소감을 적어 일기 내용으로 써도 좋다. 1. 오늘의 다짐을 적는다. 2. 오늘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3. 우선순위를 정한다. 4. 감사일기나 긍정의 한마디 등 하루를 시작하며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쓴다. 5. 하루를 되돌아보며 칭찬과 반성을 적는다. 6. 그 외에도 최근 읽은 책, 공부하는 것 등을 적는다. 오늘의 다짐에는 오늘 할 일은 무조건 오늘 끝내자 라든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라든지 무엇이든 좋다. 오늘 할 일은 하루를 3등분하여 오전, 오후, 저녁에 뭘 했는지 구분해서 적는다.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면 시간대별로 적지 않고 일을 구분해서 나눠 적어도 좋다. 오늘 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은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숫자를 매기고 완료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면 된다. 오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날에 할 일 빈칸에 옮겨 적는다. 아침에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일기나 긍정의 말을 쓰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용기가 난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힘든 날도 있다. 그럴 때는 이유를 적어보자.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조금이나마 풀린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잘 보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불만족스러웠다면 반성할 점을 적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매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적고 실천해 나간다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하루하루 인생의 물꼬를 튼다는 기분으로 관리해보자. 목표가 없으면 관성으로 산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몰입과 집중이다. 자신에게 집중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더불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바로 실행하는 추진력이 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그리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며 주도적으로 살아라. 지인이 새벽 기상을 미션으로 정하고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한 달이 지나니 5시 기상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한다.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책도 읽기 시작했다. 이제 1년이 지났다. 지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것에 뿌듯해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정작 생활은 만족감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다. 지인은 목표 없이 실행에만 함몰되어 있었다. 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빨리 시작하려던 건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느새 목표는 잊혀지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만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러니 깨어있는 시간대만 달라졌을 뿐 내 인생의 항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는 목표로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더 나아지길 않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표 설정은 제대로 되었는가?
목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목표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가? 빠른 성공엔 이유가 있다. 빈털터리에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짧은 시간에 수익을 크게 늘린 것이 갑작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16년간 빌드업을 해왔다. 계속 무언가에 도전했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각오로 매달렸다. 제일 처음에는 책에 미쳤다. 28살에 하루 한 권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음에는 블로그에 미쳤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에 미쳤다. 그러면서 돈은 지독히 안 쓰고 모았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았다. 나뿐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취미니 여간이 하는 건 우리에겐 사치였다.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쌓아나가면서 기회가 보였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잡았다. 돈을 모으는 족족 투자를 해서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돈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흐르자 놀라울 정도로 돈이 밀려 들어왔다. 모든 성장은 계단식이다. 부를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처음 하나의 계단을 오르기는 힘들지만 그 다음 계단 또 그 다음 계단을 오를 때는 더 높고 빠르게 뛰어오를 수 있다. 일독일행 톡서버. 톡서를 시작한 초기에는 모든 책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책도 때로 거짓을 말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나는 일독일행 톡서법에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의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을 움직이는 책의 핵심 주장 한 가지를 따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는 효과가 의심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직접 실행해 보면서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분류해 걸러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나의 세상에서 실행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었다. 세상에는 올바른 정보와 실행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가 하면 진정성 없는 내용을 교묘하게 포장한 책도 있다. 나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며 무수한 책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둘을 구분할 수 있었다. 무엇을 하든 경험과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다. 장점만 취하라.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 실패가 두렵고 실수를 줄여 더 빠르고 매끄럽게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롤모델을 찾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나처럼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으면 더 그렇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롤모델을 찾는 건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신봉하지는 말아야 한다. 롤모델이나 멘토가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사람이 뛰어난 분야나 장점만 배우면 된다. 어떤 사람을 신봉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휘둘린다.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한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니 좋은 점만 배우려고 노력하면 된다. 나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 열등감과 극복. 노벨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작가들에게는 대체 어떤 재능과 비범함이 있는 것일까? 를 궁금해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작가와 인터뷰를 했지만 마땅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는 고민 끝에 방법을 바꿔서 작가의 글을 다루는 편집자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여러 편집자와 인터뷰를 거듭한 끝에 그는 비로소 위대한 작가들의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열등감은 나를 태워버리는 불덩이가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게 만드는 불쏘시개다. 내게 열등감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현재의 부족한 자신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자. 열등감은 아주 좋은 연료가 되어줄 것이다. 줄 수 있는 것 개발하기.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사람의 역할이 컸다. 내 사업 아이템은 다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갖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언제나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더 많은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다. 무조건 사람만 많이 만나는 건 소용이 없다. 일로 연결해야 남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발전적이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에너지가 계속 뭉치고 커진다.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경험을 봐야 한다. 말만 많은 사람,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데 실적은 없는 사람은 경계한다.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의 능력과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배워서 남주기. 혹자는 직원에게 왜 사업가 마인드를 심어주느냐, 돈 버는 노하우를 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직원이 금방 독립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직원들이 뭔가를 배워서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노하우, 사업체를 짧은 시간에 만들기는 힘들다. 또한 직원들에게 그만큼 보상해주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 나 혼자 잘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할 수도 없다.
직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지킬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마음가짐은 크게 다르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나는 적개심으로 가득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였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지키게 많아지니 더 열심히 땀을 흘렸고 더 성장했다. 나 혼자서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마음이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